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소통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과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끝에서 종종 충돌하고 단정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틀리다고 규정하며 관계를 단절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정치적 논쟁에서부터 사소한 육아 방식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이해하려는 시도는 왜 틀렸다는 판단으로 귀결되는 것일까요? 나는 분명 내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결국 내 말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만 내렸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나는 너의 말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걸까? 왜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틀리다고 단정하는 이 실존적 모순에 갇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단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방식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특정한 목적과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언어 게임이며 타인을 이해하려던 시도가 나의 언어 게임의 규칙으로 타인의 언어 게임을 평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이 언어적 평가 과정이 나의 생각이 옳다고 자동적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심리학의 인지 편향이라는 덫에 빠지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기 저작에서 언어를 언어 게임의 총체로 정의합니다. 언어 게임은 특정한 삶의 형식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공적인 규칙과 실천의 덩어리입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언어 게임의 규칙과 삶의 형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언어 게임을 그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언어 게임의 규칙과 기준으로 타인의 것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여기에 심리학의 인지 편향, 특히 확증 편향은 이 평가를 더욱 강화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대화를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게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찾고 타인의 말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지적 과정을 조작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결국 틀리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 게임의 다름을 절대적인 틀림으로 오해하는 철학적 오류와 나의 옳음을 자동적으로 증명하는 인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덫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던 노력이 결국 나의 정치적 윤리적 언어 게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며 타인을 단정하는 우리의 경향이 왜 언어 게임의 충돌인지 그 구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리학의 인지 편향, 특히 확증 편향과 근본적 귀인 오류를 결합하여 이 철학적 충돌이 우리의 심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필연적인 단정으로 귀결되는지 그 역동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틀리다는 단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언어 게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언어는 추상적인 논리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식 속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언어 게임의 총체입니다. 언어 게임은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규칙, 맥락, 목적, 그리고 그 규칙을 뒷받침하는 삶의 형식 전체를 포함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틀리다고 단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나의 언어 게임의 규칙이 절대적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언어 게임 속에서 사는 사람이 관습을 중시하는 언어 게임 속에서 사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전자는 후자의 행동을 비효율적이고 틀린 행동으로 단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인데 한쪽은 자신의 규칙으로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던 시도가 틀렸다는 판단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삶의 형식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그의 언어적 표현만을 나의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지 그 언어 게임 전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언어 게임은 그 기반에 삶의 형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배경적 확신, 행동 양식,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대를 의미합니다.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은 나의 언어 게임이 근거하는 나의 삶의 형식이 타인의 삶의 형식과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삶의 형식으로 가진 사람이 공동체와 위계 질서를 절대적인 삶의 형식으로 가진 사람을 볼 때 전자는 후자를 억압적이고 잘못된 삶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이 단정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토대, 즉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나의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강요하는 지적인 폭력성을 내포합니다. 이는 이해를 멈추고 나의 규칙과 삶의 형식이 타인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무의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행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개인의 내면적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실천에 의해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할 때 이 틀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틀렸다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나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에 비추어 볼 때 틀렸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대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만든 규칙을 절대화하여 타인을 심판합니다. 이 단정은 공감의 실패이자 우리의 규칙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결국 틀리다고 단정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인지, 편향이라는 덫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핵심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대화를 이해라는 목표로 시작해도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언어 게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만을 포착하려 합니다. 타인의 말이 나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순간 확증 편향은 작동하여 저 사람의 주장은 틀렸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지적 과정을 조작합니다. 즉, 우리는 이해를 시도하는 표면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는 나의 옳음을 강화하는 싸움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승리했다는 심리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다 실패하고 단정하는 또 다른 강력한 심리적 요인은 근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 요인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내적 성향이나 성격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타인의 행동은 그의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이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맥락을 무시합니다. 타인이 나의 규칙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가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상황적 해석 대신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무능하다와 같은 내적 성향 탓으로 돌리며 틀림을 그 사람의 본질에 내재화합니다. 이 심리적 오류가 타인을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에서 틀린 존재로 단정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틀리다고 빠르게 단정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작용합니다. 인간의 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인지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로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가집니다.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은 나는 옳다는 확실성과 안정감을 순간적으로 획득하여 인지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틀림이라는 단일하고 확실한 판단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과 인지 편향 심리학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결국 단정하는 이유가 나의 언어 게임의 절대화와 인지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편향이라는 이중의 딜레마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적 타인의 언어 게임을 나의 언어 게임의 규칙으로 평가하는 철학적 오류를 저지르는 동시에 심리학적 확증 편향과 근본적 귀인 오류를 통해 그 평가를 타인의 틀림으로 확정하고 인지적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틀리다는 언명적 판단을 내려놓고 다르다는 언어 게임적 사실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언어 게임이 나의 삶의 형식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곧 틀림이 아님을 깨닫는 철학적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단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에 따라 대화의 규칙 대신 언어 게임의 목적을 묻고 심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인지 편향을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내 주장이 나의 규칙에 맞는지를 따지기보다 당신은 이 말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당신의 이 행동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언어 게임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목적을 이해하면 규칙의 차이는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수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확증 편향과 근본적 귀인 오류를 의식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이 나의 신념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가설을 의도적으로 세우고 타인의 행동을 그의 상황적 맥락을 통해 해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틀림으로의 자동적인 판단 회로를 끊어내는 심리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결국 틀리다고 단정했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나의 언어 게임을 절대화하여 타인의 언어 게임을 심판했기 때문이었으며 심리학의 통찰처럼 인지 편향이라는 덫에 빠져 나의 옳음을 자동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을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해의 실패이자 공감의 좌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언어 게임이 당신의 언어 게임과 다르다는 것이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틀리다는 단정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언어 게임의 다양성과 삶의 형식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심리학의 가르침처럼 확증 편향과 근본적 귀인 오류를 의식적으로 교정하며 타인의 목적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당신은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름을 포용하는 진정한 공존의 지혜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